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 리샘플링하고 튜닝입니다. 리샘플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교차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교차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샘플링을 이용한 모델 평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 테스트할 거는 우리가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했는데 거기에 우리 교차 검증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 추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게 레시피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사전에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때 필요한 게 레시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 데이터를 우리 원핫 엔코딩 해가지고 더미 변수 처리해주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요. 워크플로어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을 분석했는데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한 번만 쓰인 거거든요. 테스트 모델, 그 다음에 트레이닝 모델 한 번 돌려서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또 비교해주는 방법에서 뭐가 있냐면 교차 검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 방법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 모델 평가 테스트할 때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샘플링 방법. 왜 우리가 리샘플링을 하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를 보면 5,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3,75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종 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오버피팅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좀 확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리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훈련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앞에 K-폴드라는 게 있죠. 그 K-폴드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홀드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학기 때 R 프로그래밍 하면서 부트스트래핑을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하는데 중간에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이 검증용 데이터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제대로 훈련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방법을 먼저 볼게요. 교차 검증 방법이 있는데 교차 검증 방법 전에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에서 홀드아웃 교차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홀드라는 건 붙잡는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원본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로 나눠서 스플릿한 게 여태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해서 훈련 세트를 돌려서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지만 실제로 디시전 트리나 디시전 트리에서는 한 번만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모델 해가지고 한 번 돌려줍니다. 아직 우리가 튜닝이라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훈련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본 세팅한 걸 가지고 한 번 돌려서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모델을 예측하는 건데 훈련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델을 한 번만 훈련하면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훈련 세트를 쪼갭니다. 검증 세트를 한 번 더 쪼개서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2개가 아니고 3개를 쪼가는 거죠. 훈련 세트를
훈련 세트와 또 검증 세트를 한번 돌려서 요 안에서 한번 검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훈련 세트, 검증 세트가 하나하나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훈련이 됐는지 체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훈련을 해서 훈련용 데이터가 있고요. 이 훈련용 데이터를 훈련하고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다시 테스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한 번만 훈련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튜닝을 하게 되면 튜닝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교차 검정이라는 걸 많이 써요. 실제로는. 이 교차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K라고 붙어 있습니다. K 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3폴드예요. 3폴드. 3폴드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3폴드 하면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총 30개가 있으니까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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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죠? 요렇게 3개 데이터로 쪼갤 수가 있겠죠? 1번부터 10번, 10번부터 20번, 20번부터 30번. 물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돌려서 뽑습니다. 그래서 30개 데이터가 있는데 3폴드로 하게 되면 얘를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것 빼고 색깔을 볼게요. 지금 보면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3개 데이터로 랜덤하게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 30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3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면 나머지 2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1번과 2번 세트를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요. 3번 세트로 검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검증률이 얼마, 정확도가 0.9 나왔다. 자, 그러면 요거를 빼고 나머지 또 22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0.921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0.89 나왔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적당하게 요 데이터가 각각을 돌렸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정확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훈련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 세트에 이렇게 모델이 훈련하게 되면 하나는 높고 나머지는 값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상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사전에 한번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차 검정 방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몇천 개 데이터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훈련 데이터를 또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과정에서 쓰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건 우리가 텐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많이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쓰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4,000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0폴드로 나누면 400개씩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9개 세트를 가지고 훈련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폴드 10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용어보다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훈련해서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얘는 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고 얘는 모델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죠? 훈련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을 돌려주고 그 모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두 번째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10번을 가지고 훈련해주고 9번으로 테스트를 한번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 돌아가면 테스트를 몇 번 해주는 거예요? 10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번 우리가 나눠 가지고 돌려가면서 제대로 이게 데이터의
종속되지 않았나, 특정 데이터에 종속된 모델이 아닌가라고 계속 검증을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돌린 모델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여러 개의 모델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각각의 요거를 이용을 해서 보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중에 보여질 겁니다. 표준 편차는 모델의 어떤 흩어진 정도, 그래서 정확도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편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모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쪽에 치우쳤다는 게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일반 밸리데이션. 얘는 한 번만 가져가는 거고 얘는 기존 모델을 여러 개 나눠서 쪼갭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은 데이터를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기존 모델의 폴드가 정해지면 나는 1번에 속하거나 2번에 속하거나 이렇게 속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를 3등분 또는 10등분 해서 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자, 이거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뭐 100개 뿐이 없어요. 그러면 100개가 있는 걸 가지고 또 10폴드로 나누게 되면 10개 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90개 가지고 훈련을 하고 10개 갖고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또 쓸 수 있냐면 부트스트래핑이라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은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를 가지고 뭐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임의로 막 만들어내요. 흩어져서. 대신에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중복하는 겁니다. 내가 1번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고 1번에 내가 2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은 보통 데이터 수가 한정돼 있을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모델 중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또 분석해주는 모델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앙상블 모델을 배울 텐데 그 앙상블 모델에서는 부트스트래핑 트리라는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는 방법은 추가로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한정돼 있을 경우에 랜덤하게 뽑아주는데 여러 번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 하면은 뭐 10개가 아니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죠. 100개를 가지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10개뿐이 못 만들죠. 그죠? 10개씩 10개를 만들면 딱 100개 끝. 이렇게 되는데 부트스트래핑은 100개를 가지고 자기가 뭐 한 번 돌릴 때 8번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 100번도,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100개를 만드는데 내가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중복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뻥튀기 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 수가 한정돼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데이터를 여러 번 같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한 번 테스트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모델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걸 우리가 리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모델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아마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나머지는 있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서 할 때도 K-폴드 방법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서 그냥 CV라기도 하고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